영국 런던의 여성 작가는 우연히 한국인 야구 선수를 보게 됩니다. 그 선수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요. 그녀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고 이국적인 땅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기술의 발전을 경험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까요? 런던에서 서울 그리고 뉴욕까지. 그녀의 운명적인 여정과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마음의 귀향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로버츠입니다. 29살이고 영국 런던에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우연히 본 동영상 하나로 시작됐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볼 드라마를 찾다가 지루해져서 유튜브로 넘어갔죠. 추천 영상들을 무심코 스크롤하던 중 KBO 스타 이정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클릭했을 뿐이에요. 한국 야구라니 솔직히 저는 야구 규칙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이정우 선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날렵한 움직임, 경기 중 집중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과 나누는 따뜻한 교류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경기가 끝난 후 관중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에서는 겸손함도 느껴졌죠. 그렇게 한 영상, 두 영상. 어느새 밤은 깊어갔고 저는 한국 야구의 세계로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이정우 경기 직관 방법을 검색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11시간.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심장이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친구들은 다들 놀라서 엘리자, 너 제정신이야? 그냥 야구 선수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고?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끌림이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두려웠어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첫 한국인들은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 아저씨는 번역기를 통해 한국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야구 보러 왔어요. 이정우요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저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우리 정우. 좋은 선수죠. 메이저리그 가면 더 잘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단순한 야구 경기 관람을 넘어 뭔가 특별한 것으로 발전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고척 스카이돔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이정우 선수가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죠.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두 안타의 홈까지 파고드는 플레이를 선보였고 중견수로서의 다이빙 캐치는 관중들을 열광시켰어요. 한국 야구 팬들의 응원 문화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는 본 적 없는 통일된 응원가와 율동,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사인회가 있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프로그램북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고개를 들어 제게 미소를 지을 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짧은 영어로 런던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자 이정우 선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야.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건 도깨비였습니다. 낙엽 위에서 마주 선 공유와 김고은, 그리고 흐르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 장면에 완전히 매료됐죠. 그 뒤로는 사랑의 불시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한국 드라마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아이유의 러브포엄, 뉴진스의 디토, 태연의 그대라는 시. 어느새 제 플레이리스트는 전부 한글 제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런던의 삶이 불편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미건조하고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인 사회에 점점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죠. 첫째, 지하철 와이파이는 빠르고 무료였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앱 하나로 병원 예약, 음식 주문, 대중교통 모두 해결할 수 있었죠. 셋째, 70이 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결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사가 오간다는 점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도와주려는 사람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영어 메뉴판이 없어도 번역기로 열심히 설명해주는 직원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릴 때 우산을 놓고 내렸는데 뒤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뛰어와서 건네줬던 일도 있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아마 그냥 가져갔을 텐데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따뜻해요.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도와주는 느낌이라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정했다는 거였죠. 2025년 시즌부터 미국에서 활약한다는 소식에 저는 설레면서도 아쉬웠어요. 이제 한국에서 그의 경기를 볼 수 없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가 세계 무대에서 빛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23경기 만에 타율 0.315, 출루율 0.374, 장타율 0.573을 기록하며 홈런 3개, 2루타 10개, 3루타 2개, 15타점을 기록했어요. 특히 4월 중순 경기에서는 연속 8타석, 무안타 침묵을 깨는 극적인 3루타를 기록해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죠. 수비에서도 중견수로서 연달아 홈보사를 성공시키며 현지 해설자들에게 인간 GPS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커피를 들고 메이저리그 중계를 봤어요. 친구들은 엘리자, 잠은 안 자?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대답했죠. 이 사람의 경기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건 어떤 수면제도 줄 수 없는 감각이야. 결국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매츠와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정우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그날 이정우 선수는 2루타, 도루, 적시타, 그리고 결정적인 수비까지 완벽한 활약을 펼쳤어요. 미국 관중들도 그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죠. 경기 후 팬미팅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진짜로 고마워요. 이정우 선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 마음 저한테도 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런던으로 돌아와 한국 문화와 스포츠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점점 늘어났죠. 반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국을 찾아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경복궁을,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한강을,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내장산을, 겨울에는 눈 덮인 북촌 한옥마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세계인들과 나누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물을 때도, 지하철에서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확인할 때도 제 말투는 자연스러워졌죠. 한국어 중급시험도 통과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한국 명절 추석이었어요. 한국인 친구 지민이 저를 본가에 초대해줬는데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죠. 외국인인 내가 방해되면 어쩌지? 하지만 지민의 가족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직접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삼촌은 영어를 못하시면서도 계속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날 밤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기술은 발달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딱딱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경험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최첨단 기술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살아있는 곳이었죠. 한 번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영국 같으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그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카페 주인이 손님 모두에게 작은 휴대용 배터리를 나눠주며 일 끝날 때까지 쓰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작은 배려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구글맵을 보면서 헤매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제 목적지까지 20분이나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 댁과는 반대 방향이셨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인간미가 저를 계속 한국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의 깊이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처음엔 K-팝과 드라마만 알았지만 점점 한국 문학, 영화,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에 푹 빠졌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에요. 런던에서 영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됐거든요. 물론 이정우 선수의 경기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인연이 됐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저는 드디어 한옥 스테이를 경험했어요. 전통 한옥 마당에 앉아 손수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From London to Seoul. 이건 그저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국인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집이란 건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는 우연한 클릭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발전한 여정이었죠. 여러분도 언젠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비록 지구 반대편이라 해도 그곳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집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짧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정우 선수의 경기를 보고 돌아가면 되라는 단순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생기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깊이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정우 선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체험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호텔에서 혼자 아픈데 한국인 가이드였던 미나가 호텔로 찾아와 삼계탕과 유자차를 가져다 줬어요. 한국에선 아플 때 이렇게 먹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국에서는 업무 관계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지하철에서 큰 캐리어를 들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다가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무거운 캐리어를 자기 옆까지 들어주고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죠.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참 착하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인 면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음식 배달이라고 하면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배달 앱을 써봤을 때 30분 만에 도착한 따뜻한 짬뽕에 감동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런던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의 주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낯설었어요. 작지만 모든 것이 최적화된 공간, 특히 디지털 도어락과 원격 제어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죠. 영국의 오래된 아파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도 놀라웠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고등학생들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처음엔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화적 오해도 있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냉수 대신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일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국에 돌아가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은 정과 눈치의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세요, 더 드세요 라고 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음식을 권하는 것이 오히려 배려라는 점이 낯설었죠. 하지만 점점 그 따뜻함과 정성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계절 변화도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가을의 단풍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내장산에서 본 붉게 물든 산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런던의 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겨울의 설경도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북촌한옥 마을에 눈이 내렸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이 1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표시되죠. 게다가 환승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어요. 런던의 지하철도 좋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 효율성과 청결함에서 한 수 위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감명받은 점은 어쩌면 세대 간의 조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청년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죠. 기술의 발전과 전통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항상 큰 도전이었죠. 특히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어요. 지금은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됐죠. 가끔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오히려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다가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해리포터 좋아해요? 라며 웃으며 대화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죠. 처음엔 그런 질문이 조금 단순하다고 느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문화교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독자 30만 명을 넘었고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년 이정후 선수의 시즌 개막전을 보러 미국에 가는 것도 제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작년 추석 저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그날따라 관광객이 많았는데 한 외국인 가족이 제게 다가와 한국 전통 의상이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착각한 거였죠. 그때 느낀 묘한 자부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제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의 시골 마을을 소개하는 특집을 진행했어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농사일도 돕고 김장도 배우고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시골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저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문법이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죠. 제 목표는 앞으로 3년 안에 한국어 능력시험 최상위 등급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로 책을 쓰고 싶어요. 제목은 이미 정했답니다. 그를 따라 한국까지 한 영국 여성의 문화적 여정.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적 편견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문화를 단순화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선물해 주었고 제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2개의 문화, 2개의 언어, 2개의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때로는 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끔 런던의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엘리자, 너 정말 한국에 살고 싶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있는 곳이 진정한 집이니까요. 저의 여정은 단순한 팬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튜브의 한 영상, 이정후라는 이름의 야구 선수를 클릭한 그 우연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하죠. 저에게는 그 선택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의 순간이 있길 바랍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때로 두렵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후 선수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소중한 인연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한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 장소든 마음속의 여정이든 말이에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